안녕하세요. 인공지능한테 같은 걸 물어봐도 어떨 땐 답이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왜 그럴까 궁금하셨죠? 특히 AI가 엄청난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찾는 거, 그 귀납적 추론이라는 걸 생각하면 더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경험으로 배우는 거랑 비슷해 보이는데 말이죠. 네, 근데 왜 결과는 다를까? 이게 참 궁금한 지점이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바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당신이 주신 자료들을 보면서요. AR이 학습 방식, 그러니까 귀납적 추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네. 그리고 이게 근본적으로 어떤 한계를 가지는지 좀 깊게 파보고, 아, 한계점까지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AI 답변을 더 믿을 수 있을지, 뭐랄까, 구체적인 방법 같은 것도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AI 답변이 왜 다른지 그 근본 원인을 파헤쳐보고 네. 또 어떤 결과를 더 믿을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찾아보는 게 이번 이야기의 핵심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아까 자료 보니까 그 귀납적 추론을 나무에 비유한 게 있던데 그거 되게 인상 깊었어요. 아, 네네. 그 비유가 이해하기 쉽죠. 수많은 잎사귀, 그러니까 개별 데이터를 관찰해서 잎사귀가 데이터군요. 네, 그걸로 가지, 그러니까 부분적인 패턴을 파악하고요. 결국에는 나무의 뿌리, 즉 일반 원리를 찾아내는 그런 상향식 과정인 거죠. 아하.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새로운 잎사귀, 즉 새로운 데이터가 나타나면 그 뿌리 자체가 막 흔들릴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AI 모델마다 뿌리가 약간씩 다른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역시 어떤 잎사귀,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보고 배웠는지가 가장 큰 차이를 만들겠죠? 네, 그 점이 핵심 중 하나예요.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얼마나 학습했는지가 AI의 관점이나 뭐랄까 약간의 편향 같은 걸 만드는 거죠. 편향이요? 네, 예를 들면 웹 문서를 주로 배운 챗GPT랑 실시간 소셜미디어 데이터까지 보는 그록은 아무래도 같은 질문에도 답변의 어떤 뉘앙스나 최신성 같은 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아, 확실히 그렇겠네요. 배우는 재료가 다르니까. 네, 그리고 주신 자료 중에 특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잖아요. 어떤 거요? 그 데이터를 분류하는 사람, 그러니까 라벨러의 문화적 배경 차이만으로도요. 네. 같은 이미지를 보고도 해석이 30% 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요. 와, 30%나요? 생각보다 크네요. 네, 데이터 자체에 이미 그런 미묘한 차이들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AI 판단에 큰 영향을 주고요. 그렇군요. 거기다 더해서 AI 모델의 설계 구조, 아키텍처 차이도 무시 못해요. 아, 모델 구조요? 예를 들면요? 뭐 트랜스포머 구조는 주로 언어 모델에 많이 쓰이는데 문맥 파악에 강점이 있고요. 네. CNN 같은 구조는 이미지 인식에 주로 쓰이는데 이미지의 어떤 지역적인 특징을 잘 잡아내죠. 아, 모델마다 잘하는 게 다르군요. 그렇죠. 학습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니까 같은 데이터를 봐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이나 일반화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데이터 자체도 편향될 수 있고 그걸 해석하는 모델 구조도 제각각이고 네네. 게다가 또 AI가 학습하는 데이터라는 게 결국 현실 세계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는 그런 근본적인 한계도 있었죠.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점이죠. 그 이미지넷 데이터셋조차 실제 이미지 다양성의 0.01%도 안 된다는 건 저 좀 충격이었어요. 네, 그렇죠. AI가 아무리 많은 데이터를 학습한다고 해도 그 데이터 자체가 현실의 극히 일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I는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세상을 추론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AI 답변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예요. 자, 그럼 이런 불완전함을 우리가 일단 받아들이고 나서요. 네. AI 답변의 신뢰도를 조금이라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해결책이 있더라고요. 네, 바로 여러 AI의 의견을 교차 확인하는 전략이죠. 교차 확인이요? 네, 하나의 AI만 믿기보다는 배경도 다르고 구조도 다른 여러 AI한테 같은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아, 여러 개한테 물어봐서. 그렇죠. 그래서 다수가 동의하는 답변을 찾는 거죠. 뭐랄까 일종의 집단지성 같은 걸 활용하는 방식이에요. 와, 실제로 그 실험 결과도 있었잖아요. 5개 다른 AI 모델한테 테스트해보니 3개 이상 모델이 동의하는 답변은 정확도가 평균 92%였다고요. 네, 맞아요. 단일 모델 평균이 78%였는데 와, 차이가 꽤 크네요. 네, 그냥 모델 하나 더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신뢰도가 확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신기하네요. 의료 분야 사례는 더 극적이에요.
폐렴 진단 AI 개발할 때요. 네, 의료면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서로 다른 구조의 모델들, 뭐 CNN이나 VIT, RNN 이런 것들을 다 학습시키고요. 네네. 그중에서 3개 모델이 전부 폐렴이다라고 동의하는 경우만 최종 진단으로 삼았더니 결과가 어땠나요? 단일 모델만 쓸 때보다 진단 오류율이 40%나 줄었다고 해요. 와, 40%요? 이건 정말 큰 차이인데요? 네, 정말 의미 있는 결과죠. 그러니까 단순히 모델 숫자만 늘리는 게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 다양한 구조, 다양한 학습 방식, 이걸 다 동원해서 여러 각도에서 확인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자료에서 말하는 다중방법론 검증이라는 접근법인데요. 네, 다중방법론 검증. 여러 관점에서 교차 확인해서 결론의 확실성을 높이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자면요. 네, AI의 귀납적 학습 능력, 이거 정말 대단하지만 그렇죠. 학습 데이터의 편향성이라든지 또 현실을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그런 뚜렷한 한계가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명확한 한계가 있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여러 다양한 AI 모델들이 합의하는 결과를 좀 더 주목하는 게 네. AI 답변의 신뢰도를 높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현재로서는 그게 가장 실용적인 접근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AI를 완벽하게 믿을 수는 없다면 당신은 어떤 기준으로 AI의 판단을 받아들이시겠어요? 좋은 질문이네요. 특히 의료진단이나 금융투자처럼 정말 중요한 결정에서요. 단순히 여러 AI가 동의한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뭔가 또 다른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고민해봐야 할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